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죠. 이 설계도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일기를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 지을 때 필요한 설계도는 어떤 것이고, 일기 쓸 때 필요한 설계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오감을 이용해서 글을 찾는 방법, 글감을 찾는 법 배웠죠. 그 다음에 날씨 표현법 배웠고, 그 다음에 제목 쓰는 법, 주제 잡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죠. 다음 단계는 일기의 설계도인 개요를 짜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만약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다면 시간, 힘 이런 것이 더 들겠죠. 마찬가지로 일기를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거를 개요짜기라고 하죠.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기를 쓰면 글을 의도한 대로 이끌 수 있죠. 그래서 일기의 성패는 개요짜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은요, 일기의 그 개요짜기 표인데, 이 안내에 따라서 개요를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은 이 개요 작성만 잘 하면은 일기 쓰기 70%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일기의 개요 짝입니다. 날짜 쓰는 거고요. 날씨 쓰는 법 배웠죠? 글감은 오감을 이용해서 글감을 잡는 거고, 주제는 일기 쓸 때, 책을 읽을 때 주제가 필요하죠. 일기를 쓸 때도 주제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쓰죠. 자, 오늘 이거는 공부하는 거니까, 주제를 편식하지 말자? 자, 이렇게. 편식하지 말자라고 하고, 한번 이 개요를 가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하지 말자에 대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겠죠. 사건을 적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의 사건이 일어났고, 마무리가 됐겠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중심 사건을 적으세요. 그랬죠. 중심 사건 적고, 여기는.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의 주제 강조하기는 여기, 이 중간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쓰기 위한 표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대요. 같은 노란색이죠? 자, 언제, 자세히 쓰기입니다. 자세히 쓰기는 5가지가 있어요. 육하원칙, 강조하기, 대화글, 느낌생각, 흉내내는 말. 자, 육하원칙에는 언제가 있죠.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면은, 편식하지 말자니까 급식 시간에 이렇게 쓰면 좋겠죠. 간혹 가다가 몇 월 며칠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기에서의, 언제는요,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오전 몇 시다, 오후 몇 시다, 이런 것이, 언제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맨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렇게 몇 월 며칠로 쓰면 안 됩니다. 어디서, 학교, 식당에서, 누가, 내가, 무엇을, 편식을 했다.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콩은 골라내고 밥만 먹었다. 왜? 먹기 싫어서. 아니면 먹는 습관이 안 들어서. 강조하기. 여기서 편식하지 말자가 주제니까요. 강조하기는 편식하는 것들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화글, 편식에 관한 대화글, 그 다음에 글 중간중간에, 글 사이사이에 느낌과 생각을 넣어 주셔야 돼요. 글이 마무리된 다음에도 느낌과 생각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여기에서의 느낌 생각은 글 사이사이에 느낌 생각을 넣어 주시는 거고, 흉내내는 말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있고,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이나 끝부분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처음이나 끝부분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요. 여기가 강조되고 여기가 강조가 되지 않으니까 이 자세히 쓰기는 예를 들면은 대화글이라든가 흉내내는 말은 이 부분에만 넣어서 이 중간 부분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라 이 말이죠. 다음 다 썼으면 이제 생각 쓰기를 해야 되겠죠. 자, 생각 쓰기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그 생각 쓰기를 못하고 뭐 노력해야겠다 그냥 이렇게만 쓰니까 생각을 강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1번 앞 사실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편식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다. 2번 원인을 쓰세요. 평소에 콩을 안 먹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서 그랬다.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 편식은 참 나쁘다. 몸에도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쓸 수 있겠죠. 4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2번과 관련지어 하라 그랬죠. 2번 원인이죠. 원인을 알아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그래서 2번과 관련지어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 그랬죠. 아이들 일반적으로 뭐 노력해야겠다 뭐 이렇게 써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매일 뭐 콩을 못 먹으면은 뭐 두부라도 먹어야겠다든지 또는 두유라도 먹으라 그랬 먹어야겠다든지 두유 그러니까 생각나네. 뭐 어떤 애가 있는 오수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두유 두유 like 두유 뭐 재미없죠. 저도 참 재미없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야지 나만의 개성 있는 일기가 돼요. 5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쓰세요. 내가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콩을 잘 먹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도 튼튼해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도 없겠죠. 또 엄마한테도 뭐 잔소리 안 듣겠죠. 6번.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5번과 관련지어 이것도 구체적이라 그랬네요. 구체적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죠?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두부 먹고 두부뿐 아니고 그 이외에도 뭐 브로콜리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버섯 안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편식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골고루 먹도록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뭐 것들 음식들을 한 번씩은 꼭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해야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각 정리라 그랬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컴퓨터로 쓰면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이 되도록 만들면 완벽한 생각 정리가 되겠죠. 다음 이렇게 일기 쓴 것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일기, 날짜, 날씨, 뭐 제목, 이름 그렇게 들어가겠죠. 제목을 잘 붙였으면은 동그라미, 잘 못 붙였으면 X 하고 다시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쓸 부분, 그 다음에 자세한 부분,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에 여기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넣고 여기다 넣고 이제 살을 붙이고 쓰는 거죠. 그래서 다 썼으면은 여기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표시하라. 그러니까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좀 해보고 글감은 하나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의 분량이 가장 많은지 육하 원칙에 맞게 쓰여졌는지 강조하기가 몇 번 들어갔는지 대화글이 몇 번 들어갔는지 흉내내는 말이 들어갔는지 글 사이사이에 생각 쓰기가 들어갔는지 주제와 관련된 과정을 자세히 썼는지
문단 나누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문단이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또 쓰고 이거는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생각 정리 이 부분을 또 복사해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게 썼다 이거예요. 이렇게 썼으면은 복사 아니면 뭐 어려두기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도 셀 합치기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복사 사건의 시작을 적어주세요. 이건 여기도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생각 계획 부분에서는 글이 주제에 맞게 쓰였나, 마무리 부분에 생각 쓰기를 잘했나, 멋진 마무리를 하였나, 글을 다 쓰고 반드시 다시 읽어보았나. 잘 돼 있으면 동그라미, 안 돼 있으면 X.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고치기 전에다가 글을 넣죠. 글을 넣고 다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고쳐보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 첨삭을 해줘요. 첨삭을 해주면은 그걸 보고 애들이 고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고치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두 글을 비교 대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기 한 편이 끝나는 건데 오늘은 개요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요짜기는 일기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잘 돼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가 삐뚤어 나가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개요짜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